안녕하십니까. 주식 길라잡이의 대박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살 때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다시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다 정리를 한 것들인데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매수할 때 꼭 봐야 할 사항들. 자, 첫 번째로 사려는 종목이 무슨 종목인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제약바이오 종목인가, 반도체 종목인가, 엔터주 종목인가, 자동차주인가 등등등 어떤 종목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런 것은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그 업종이 이 사는 종목이 무슨 업종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트는 꼭 보셔야 되죠. 네.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다 보셔야 되는데 이 거꾸로 손으로 연봉 보고 월봉, 초보자분들은 연봉 보고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 보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양행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엄청 예뻐 보입니다. 엄청 예뻐 보이는데 이거는 본개수가 107개로 약 3개월에서 4개월 사이를 보는 겁니다. 이때가 2019년 6월 27일이니까 지금 10월 7, 8, 9, 10, 딱 4개월. 107개의 봉은 딱 4개월 동안에 가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 딱 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너무 좋은 모습이고 최소한 9,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 월봉 다 보셔서 연봉을 먼저 보시면은 연봉이 정별 상태에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각도가 원만한 각도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전에 증권사 가면은 여기 위자들이 있고 여기 저기 전광판이 있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위자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앉으셔가지고 이것만 보셨는데 전광판만 보셨는데 그때 준비물은 딱 한 가지 각도기였습니다. 각도기. 그래가지고 그 주식이 몇 도의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완만한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쭉 이렇게 이런 각도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올라가다가 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또 초보가 말하기를 주식이 높게 사서 하락을 하더라도 높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지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적점이라고 이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주식 1년, 2년 하신 한 초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가 조금 완만하게 가는 것들은 잘 가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잘 갈 확률은 그러면은 이런 종목만 사면은 대박이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있고 꼬꾸라지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조지표가 50, 연봉은 50 이상에서 좋은 상태면은 이렇게 잘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봉 뭐 이렇게 낮은 상태라고 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50 이상에서 좋은 것들이 잘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은 그런데 약간 좀 특이합니다. 월봉 같은 경우는 왜냐?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요, 월봉은 장기라고 보는데 월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침체 국면에서 침체라서 안 샀더니 월봉이 막 올라가니까 보조지표들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이 심리도들이 보조지표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봉 보조지표들이 올라오면은 이미 주가는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못 가면은 기회가 되겠는데 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기 때문에 또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항상 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 상식은 이렇게 보조 지표가 좋으면은 심리도가 좋으면은 간다.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이 이렇게 살면은 간다라는 게 기본 상식이다. 네. 그리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네. 주봉에서 네. 매수 신호 나오고서 네. 심리도 좋아지고 매수 신호 나오고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일봉은 단기 네. 일봉에서 지금 단기에서 네. 보조 지표들이 지금 턴하고 있죠. 지금 오늘부터 네. 심리도까지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다 보아야 된다. 그리고 짧게, 중간, 길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공개수를 107개로도 보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중간으로도 보고 길게, 길게도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네. 공개수를 최대한 늘려보고 이렇게도 보시라는 말인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월봉도 주봉도 다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네. 기업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이 네. 잘 하시는 분이 주식도 잘 네,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네, 기업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누르시면은 네, 투자 정보, 기업 분석에 기업 개요나 분석이나 똑같은데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 뭐 PBR도 보고 퍼도 봅니다 보통. 네. PBR이 1, 네, 2 미만이나 20 미만이면은 저평가다. 그래서 사면은 가겠구나라는 건데 이것은 참고뿐이지 그리고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이게 HLB가 최근에 엄청나게 갔는데 보시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갔죠. 그런데 퍼는 지금 237이고 PBR은 34. 완전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잘 간다. 종목에 따라서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저렇게도 잘 가기도 합니다. 네,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미래 성장성이 있다 하면은 저렇게 높아도 잘 갑니다. 네. 아무튼 이게 낮으면은 저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요? 네. 일단 여기 최대 주주 비중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주주 현황에서 최대 주주 비중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 이상에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최대 왜냐 네. 물량이 자기 회사가 막 되게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주가가 팍팍 올라갈 건데 최대 주주 물량이 없다? 그거는 그 사장이 또라이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 종목을 사면은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자기 종목을 사면 올라갈 거 뻔히 아는데 당연히 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최대 주주 물량이 적다는 것은 주가가 자신이 없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또라이거나 말이 안 되는 경우다. 아니면은 개인을 속이려고 자신의 물량은 별로 없지만 세력한테 물량을 넘겨가지고 개인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최대주주 물량이 없으면 주가는 뭔가 수상하다라고 느끼시면 되겠고 그래서 20% 이상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10% 미만은 되도록 웬만하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위에 떠 있으면 더 안 하시는 게 좋고 아래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가 하락 중이라도.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 시가총액인데 네, 이것은 500억 이하는 조금 위험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네.
per PBR 매출. 네. 매출이 얼마인가? 매출이 얼마이고 매출이 느는가? 당기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게 순이익이 중요한데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네. 순이익이 이거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네. 네, 보시면은 금방 압니다. 이제 2016년 12월 결산으로 매출액이 이만큼이고 영업이익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 네. 영업이익 줄고 당기순이익이 줄었네. 예, 줄었단 것이고, 그러면 2018년에는 매출은 300억 늘었고 매출은 점점 늘고 있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는 뭐 거의 3배 가까이 늘지, 3배 근처까지 늘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엄청 늘었네요. 그래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연별 결산이고, 이제 2019년은 12월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쓰여있죠. 그래서 여기가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2가 예상. 근데 여기가 또 채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건 그것은 이 예상 가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9년 3월 분기마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이만큼, 2분기에는 이만큼. 그래서 이거를 더해 보면은 91억. 상반기에만 91억 벌었다. 그래서 작년 지금 총은 138억인데 상반기에만 90. 근데 후반기에 하나도 못 벌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 종목을 잘 아셔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후반기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가, 후반기에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이게 지금 91억인데 올해 예상치가 이제 끝나 보면은 막 3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후반기에 10억밖에 못 벌면은 다음 이제 면 101억밖에 안 되겠죠. 그럼 작년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를 어떻게 될 줄을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시면은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그냥 짐작만 하는 것입니다. 아, 전반기에 91억 벌었으니까 후반기에 50억 벌어도 작년보다는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이면 위험하다는데, 그리고 유보율이 NA는 없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유보율이 950%고 부채 비율이 100%잖아요. 그래서 부채보다 유보율이 9배나 많은 것으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 기준은 부채가 유보율이 부채보다 2배, 최소한 2배 많고 3배 이상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다 부채, 빚 갚는 데 쓰겠구나, 이자 내고 빚 갚는 데 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OA, 이런 성장성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고, 검정색이면 더 좋은 거고, 빨간색이었다 검정색 되면은 이제 흑자 전환되는 것으로 좋게 보시면 되겠고, BPS는 적정 주가 계산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진 않죠. 그냥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5,290원이 적정 주가인데 8,760원입니다. 현재 주가. 그러면 고평가가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아주 적당한 겁니다. 저게 또 예를 들어 HLB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21만원까지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죠? BPS는 2,900원으로 100배 차이 납니다. 100배 차이. 그러니까 이 BPS는 정답이 아니겠죠? BPS가 만인데 주가가 1,000원이어도 못 가는 경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정답은 없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가는 거, 그런 것을 사는 게 주식입니다. 이 HLB 같은 경우는 다 빨간 게 많잖아요. 빨간 게 많다가 이렇게 흑자 나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통 빨간 건데 이게 막 더 적자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더 줄어들고 이러면은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피하시고, 그래서 이 기업 분석을 필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랑 지분 분석, 뉴스. 네. 공시. 네. 공시 여기 보시면 또 여기 금감원 공시라고 있습니다. 공시 보시면은 여기 이런 뭐 최대주주 누가 유상증자를 했다. 최대주주가 뭐 샀다, 팔았다. 임원이 샀다, 팔았다. 또는 네. 협업인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되고 공시를 금감원 공시와 거래소 공시가 있는데 두 개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분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분석. 이 지분 분석에서 누가 대표이사가 매수했다, 장내 매수했다, 장외 매수했다, 아니면 팔았다, 적었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게 매수면은 소액이라도 매수면 좋은 거고 매도인데 거래가 소액이면은 별로 상관없는 건데 이렇게 크면은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지분 분석 별거 없습니다. 경인양 여기서 좀 팔긴 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1400만 주에서 15만 주면은 뭐 껌값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빨간 것보다 파란 게 검정색이 맞죠? 이러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뉴스. 뉴스에서 소중한 돈인데 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 경인양행 쳐서 여기에서 경인양행이 어떤 종목이고 무슨 뉴스들이 있는지 꾸준히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수백 수천 들어가 있는데 안전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공매도가 얼마고 신용잔고가 얼마인가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파란 여기 저는 이렇게 여기 위에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대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신용잔고율인데 신용잔고가 이렇게 높다가 주가가 여기서 팍팍 떨어지면서 신용잔고가 팍 줄었죠. 그러더니 이렇게 되고서 쭉 날라갔죠. 그래서 신용잔고가 높으면은 주가는 일단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용잔고도 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는 진짜 참고만 해야 되는 건데 공매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공매도가 적으면은 주가는 올라간다입니다. 공매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그 종목은 큰일 나겠구나 싶은 거고 공매도가 너무 낮은데 싶으면 그 종목은 올라가겠구나 예상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신용잔고율은 또 여기서 이렇게 저는 여기다 추가해 놨거든요. 신용 체크. 그래서 신용잔고율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구나. 그리고 이때는 얼마였죠? 이때는 이때 2019년 4월 5월까지 2019년 4월 이때는 6이었네요. 6이었다가 이때는 신용잔고율이 1.66 2019년 7월 5일 이게 좀 틀리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때 5월 28일 이때만 해도 이때 4월 23일 보겠습니다. 4월 23일 4월 23일 이때경에 신용잔고율이 3 이때 해봤자 3밖에 안 되네 3인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1.6 1.6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때 7월 12일 7월 12일 2.75 그러니까 요거랑 좀 차이가 있네.
그래서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네. 이거 말고 여기서 네. 신용 체크해서 이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0141 이거를 해서 현재 잔고율이 얼마인가. 현재는 더 줄었네요. 1.34. 그런데 상투 쳤죠? 네. 상투는 아니고 거의 그냥 조정, 네. 상투 반, 조정 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하락과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더 가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 게 HLB고 여기서 신용 잔고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공매도 해가지고 여기서도 현재 공매도 비중이 얼마인가, 공매도 대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렇게 신용장과 공매도 비율을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신용장구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7에서 8이면은 약간 위험하고 8에서 9면은 위험하고 9에서 10이면은 아주 위험하고 11 이상은 개초 위험하다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 이상에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안 하는 게 10이 넘으면은 가더라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초보자분들은 9 이상 넘으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중고수 분들이 보기에는 7에서 8은 약간 위험하지만 대박을 낼 수 있다. 왜냐면은 신용장구가 조금 높은 것들이 인기가 좋다는 겁니다. 인기가 좋아서 갈 때 되면은 막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하지만은 대박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신용에서 7에서 9 정도가 사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신용이 7만 돼도 근데 떨어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7만 넘어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신용장고입니다. 네. 신용장고란 것은 돈을 빌려서 종목을 산 거기 때문에 그 신용을 털어야 주식이 간다라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초보분들이나 많이 하신 분들도 종목이 막 가네 하고서 생각 없이 사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거나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리고 종목이 어떤 분 보면 그 뉴스에서 증권 뉴스에서 보면은 종목 상담을 해주죠. 저희 전문가 분들이. 그러면은 전화 오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봐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이 종목은 왜 사셨나요? 뭐 그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업황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잘 갈 것 같아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말을 해서 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그 종목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갈 때가 됐는지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성장성이 있을 때 사는 게 원래 더 좋긴 합니다. 기본 상식으로는. 그리고 누가 사라고 해서 샀다 그런 말도 있고 뭐뭐 카더라 이 종목은 뭐뭐뭐 카더라 뭐 그래서 카더라 통신 말 듣고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목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그 위치가 살만한 위치인가 할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건설 이런 것들 그냥 우량주 현대건설 우량주잖아요. 건설주 지금 뭐 다른 나라에 막 우리나라에서도 수주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북주이기도 하지만은 대북되면은 날아갈 것이고, 또한 해외에서 지금 수주를 받아서 해외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인가 자카르타가 어느 나라죠? 수주를 옮기는데 이제 현대건설이 그거를 몇십 조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현대건설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바닥이고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일부 사보시고 간다 느껴지실 때 더 추가하시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애입니다.
모르는 종목입니다. 얘는 저 같으면은 아마 사면은 제 예상에는 한 4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이 현대건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만 원밖에 안 되죠. 네. 그런데 4만 원이었다고 샀는데 네. 지금 보조지표도 안 좋죠. 아까 말씀드린 거 연봉 보조지표가 안 좋긴 한데 네. 제일 안 좋은 모양이 이렇게 이제 하락으로 들어간 모양.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들어간 모양.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모양이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곧 올려주려고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해볼만 하다. 그래서 이거 투자자 항상 말씀드리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신중히 하셔라. 네.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5% 정도는 한번 묻어두고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되나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보셔야 될 종목 현대건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 이만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사시면 여러분들은 주식 초보, 주식 1, 2년 밖에 안 하신 자신감만 많으신 여러분들 또는 이제 시작해서 불안하신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고 요대로만 제가 말을 하는 대로만 하시면 그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시국에 대박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대박남입니다. 대박남. 대박 나세요는 대박 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박남은 현재 대박 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대박 나실 겁니다. 대박 납니다.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마지막은 말을 실수한 것 같네요. 그냥 웃어 넘기시고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봐주시면은 대박 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모두 대박 진짜 대박 남 대박 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대박 나시기 좀 이게 좀 약간 말이 이상하네. 대박 남은 이미 대박 났다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 보시고 제 방송 보셨을 때는 대박이 안 나셨겠죠.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고 대박 나시기를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